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도비 인디자인 2021 기초완성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인디자인은 인쇄와 관련된 모든 것을 만들 때 쓰이는 프로그램이죠. 잡지, 책, 포스터, 전단, 카탈로그 등 무엇이든지 인쇄를 한다고 하면 전부 인디자인으로 작업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은 인쇄물뿐만이 아니고 웹페이지 디자인, 웹 광고, 배너 디자인, 이북 제작, 보고서, PPT 제작 등의 여러 방면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상에 밀접하게 관련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으며 배워두시면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배운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이니까 잘 들으시고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어도비.com 들어오시면 창의성 및 디자인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인디자인이라고 있죠? 자, 여기 들어갑니다. 이 어도비 프로그램들은 구매를 하는 거에서 구독으로 바뀌었죠. 한 달에 일정 금액을 내고 구독해서 쓰는 방법으로 전부 바뀌었는데요. 일단 무료 시험판을 설치해서 이용을 해보시고 지속적으로 이용을 하실 때는 구독을 해서 이용하시는 게 더 나으실 거예요. 무료 시험판은 7일이 무료이고요. 그 이후로는 유료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런데 무료로 이용을 하시더라도 일단은 회원 가입을 하셔야지만 쓸 수 있으니까 일단 일주일 써보신 다음에 결정하시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을 하시게 되면 무료로 클라우드 서비스도 제공하고요. 학생 및 교사분들은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인디자인을 계속 쓰시는 분들은 구독을 해서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인디자인은 되도록이면 한글로 쓰도록 하세요. 영문과 한글은 되는 기능이 있고 안 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한글 버전으로 쓰셔야 여러분이 기능을 전부 다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화면이 인디자인의 처음 화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 처음 화면에서 A4라든지 아이패드 또는 웹 이런 데 관련된 파일을 신속하게 시작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새로 만들기로 바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새로 만들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장됨, 인쇄, 웹, 모바일이라고 나오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인쇄뿐만이 아니고 웹, 모바일 쪽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모바일 누르면 모바일에 관련된 사이즈 설정 값들을 이용할 수 있고요. 웹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인쇄용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사전 설정이 나오죠. A4, A5, A3, A2 쭉 나오죠. 자, 그 다음 여기에 보면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직접 입력을 해서 사이즈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인디자인은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와는 다르게 실제적으로 쓰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이걸 작업을 해서 어디로 보낼 것인지를 생각을 하셔서 해당하는 사이즈에 맞게 처음부터 잘 지정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A4에 나중에 출력을 하실 건데 그거를 A5에 작업을 하시면 나중에 A4로 키웠을 때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해상도라든지 그 다음에 도화지를 키우면 레이아웃을 또 다 조정을 해줘야 돼요. 불편하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처음부터 아예 정확한 사이즈를 딱 만들어서 시작하시는 걸 권합니다. 자, A4로 한번 열어보도록 할까요? 자, 210에 297이고요. 방향은 여기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죠. 보통 세로 방향으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A4면 세로가 길면 잘 안 보이니까 가로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세로가 거의 대다수죠. 자, 그 다음 나머지는 나중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여기서 여백 및 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백과 단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백이라는 것은 도화지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여백이 생기죠. 이게 여백인데 자, 이 바깥쪽 부분 하얀색 부분이 도화지가 되겠고요. 안쪽에 이 파란색 선 들어간 부분이 여백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워드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하실 때 여백을 주면 글씨가 그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죠. 하지만 인디자인은 그래픽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워드하고는 다릅니다. 여백은 우리가 디자인상 이만큼 여백을 주겠다 하고 그냥 안내선을 꺼내놨다 뿐이지 실제 작업을 할 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바깥쪽에도 쓸 수 있고 안쪽에도 쓸 수 있고 아무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워드는 여백 바깥으로 글씨가 나가지 않죠. 이런 것들은 장점이 되겠어요. 내가 원하는데 아무데나 글씨를 놓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여백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이드만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겠어요. 그리고 이 여백은 나중에 또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백은 그냥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 보시면 지금 열이 한 개죠. 자, 요걸 올려볼게요.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하나 안내선이 나옵니다. 이것도 안내선이에요. 자, 우리가 잡지 같은 거나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양쪽으로. 그렇죠? 이런 걸 보통 단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단을 아예 안내선을 꺼내놓고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줍니다. 이 인디자인은 주로 인쇄 관련된 데 많이 쓰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안내선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필요 없으면 없애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미리 보기 누르면 이제 실제적으로 미리 보기를 보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인디자인의 기본 화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인디자인으로 작업을 하실 때 제일 처음 접하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인디자인으로 작업을 하실 때 제일 처음 접하는 작업 화면이 되겠어요. 자, 작업 환경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 위쪽은 메뉴가 되겠죠. 자, 여러 가지 작업에 필요한 메뉴가 들어가 있고요. 자, 이 부분은 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디자인으로 작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실제 작업하는 작업 공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쪽은 패널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 작업 도구들로 작업을 할 때 좀 더 세부적으로 조절하는 다양한 기능들이 이 패널에 들어가 있어요. 이 패널은 여기 있는 창을 열게 되면 다양한 패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 화면이 되겠고요. 아래쪽은 기본 정보를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 확대된 사이즈가 보여지게 되고요. 자, 여기도 나오죠? 74%. 원래 사이즈가 100%라고 한다면 약간 축소된 상태죠. 자, 이것은 눈으로 볼 때만 축소된 거지 실제 프린트 인쇄할 때는 아무 상관없이 100%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작업을 해볼 텐데요. 자, 이 툴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워드 같은 거 쓰시면 많이 보이는 이 T자라고 있습니다. 이 어도비 프로그램들은 하나만 확실하게 익히면 나머지는 금방 익힐 수가 있어요. 기능들도 다 비슷하고 아이콘도 다 비슷합니다. 툴들도 비슷하고요. 단축키도 비슷해요. 그래서 프로그램 하나만 제대로 익히시면 나머지는 쉽게 적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있는 T자가 글씨를 쓰는 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영상을 편집하게 되는 프리미어도 이 T자 나오면 무조건 글씨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인디자인은 글씨를 쓰실 때 워드 같은 거하고는 다릅니다. 자, 워드는 어떻게 하죠? 한글 같은 워드는 그냥 클릭하죠. 인디자인은 클릭해서는 글씨를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이 T자라고 써있는 문자 도구라고 합니다. 이 문자 도구를 선택하게 되면 이 도화지에 마우스를 가져오면 점선으로 된 사각형이 나오고요. 안쪽에 I자 커서가 들어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박스를 그려요. 이 박스는 글씨를 쓰기 위한 박스가 되겠어요. 박스 안에 글씨를 썼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우리가 그린 박스가 이만하게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 그 안에 글씨가 들어가죠. 자, 그런데 글씨가 박스 바깥으로 벗어날 수 있나요? 안 되죠. 자, 이 박스는 글씨를 넣는 박스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글씨는 박스 바깥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즉, 도화지에 바로 글씨를 쓸 수 없다는 얘기죠. 글씨를 쓰기 위해서는 항상 이 텍스트 박스, 문자 박스를 이용을 해서 박스를 그려주고 그 안에 글씨를 쓰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로 워드 프로그램들과 차이점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의 장점은 여기 있는 이동 툴을 이용을 해서 이 박스를 내가 원하는 곳에 아무데나 놓을 수 있다는 얘기죠. 한글이나 워드 같은 워드 프로세서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글씨 맞추기가 굉장히 귀찮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 인디자인의 장점은 이렇게 아무데나 갖다 놓을 수 있으니까 자기가 편한 대로 써서 그냥 그대로 위치만 잡아주면 되는 거죠.
이게 인디자인으로 디자인을 할 때, 이 텍스트 배치할 때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툴과 이 툴이 있죠. 이거는 글씨 박스를 그리고 글씨를 쓰는 툴이고요. 이 위에 있는 툴은 선택 도구라고 부릅니다. 얘가 하는 역할은 내가 그린 박스를 움직이고 사이즈를 변형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해요. 인디자인은 이 도화지에 얹혀 있는 텍스트나 그림 무엇이 얹혀 있던 간에 전부 물체로 인식합니다. 텍스트도 물체, 사진도 물체, 도형도 물체, 뭐 그림도 물체, 전부 물체예요. 그러면 그 물체를 옮길 필요가 있겠죠. 예,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선택 도구 및 이동 툴이 되겠어요. 이 툴은 제목이 선택 도구긴 하지만 이동 툴의 역할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고 바닥에 눌러서 해제를 한 다음 그 다음 이걸 잡고 움직이고 그 다음 사이즈 조절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툴이 되겠죠. 타입 툴, 문자 도구와 그 다음에 선택 도구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툴이 되겠어요. 글씨 쓰고 이동하고 선택하고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가장 기본 단축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외워야 된다 하는 단축키가 되겠어요. 이 단축키를 막 많이 외워서 현란하게 하시면 좋은데 단축키는 사실 몰라도 돼요. 그냥 마우스로 찍어서 하면 되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인디자인은 내가 작업을 해서 얼마나 디자인을 잘하고 사람들한테 가독성이 있고 사람들이 보고 잘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드느냐 그게 관건인 거죠. 단축키는 기본적인 것만 일단 알아두시고 작업을 하시다 보면 이거는 너무 불편하다. 단축키 알면 좀 편하겠다. 그거는 그때 가서 외우도록 하세요. 본인에게 맞는 또 작업이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단축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축키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자, 하지만 지금 알려드리는 기본 단축키는 외우셔야 돼요. 자, 일단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는 돋보기 툴 있죠? 자, 이걸로 글씨가 너무 작죠? 좀 확대해서 자세히 봐야 되겠어요. 클릭, 드래그 합니다. 그렇죠? 보통 이렇게 클릭, 그 다음 Alt 키를 눌러서 축소 하시는데 인디자인은 텍스트를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텍스트 편집하다가 확대해서 텍스트 편집하고 자, 축소해서 전체를 한번 보고 디자인을 본 다음 또 필요한 곳 있으면 또 확대하고 또 전체를 보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Alt 키 눌러서 축소 그 다음 클릭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확대할 때는 클릭 드래그해서 한 방에 확대. 축소할 때는 자, 여기 보시면 손바닥 모양이 있죠? 자, 이거를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면 도화지를 화면에 딱 맞춰줍니다. 자, 그 다음에 돋보기 툴로 또 확대. 그 다음 더블 클릭, 축소.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주시는 게 작업 속도를 훨씬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확대를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마다 이거 눌러서 확대하고 또 다른 툴 눌러서 또 작업하다가 또 축소 더블 클릭하고 안 되겠죠. 확대 툴은 단축키 외우세요. 이 툴 자체는 여기 마우스를 얹으면 이렇게 다 나와요. Z, M, W, A 그렇죠? 예, 근데 이 확대 툴은 단축키 Z 쓰지 마시고요.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돋보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손을 띄면 원래대로 돌아가죠. 자, 어떤 툴을 선택하셔도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돋보기를 불러줄 수가 있고요. 자, 손을 띄시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꼭 기억하세요. 이 돋보기 툴이 없으면 작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툴인데 그때마다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이 돋보기는 임시 단축키를 쓰는 거예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스페이스를 누르고 있으면 돋보기로 바뀌고요. 한 번에 확대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용하세요. 자, 그 다음은 여기는 손바닥 툴 더블 클릭해서 도화지가 여기 화면에 딱 맞게끔 만들어줬잖아요. 자, 이것도 또 왔다 갔다 해야죠. 이런 것도 단축키 씁니다. 자, 확대를 했어요. 컨트롤 0 칩니다. 그러면
자, 이걸 더블 클릭했을 때와 똑같은 상황이 되죠. 예, 이것도 꼭 기억하세요. 자, 컨트롤 스페이스, 컨트롤 0. 잘 기억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확대를 했어요. 자, 이쪽을 봐야 되는데 가려서 안 보여요. 그러면 자, 여기 있는 가로 스크롤을 이용을 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자, 이것도 또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또 많이 쓰이는 단축키입니다. 스페이스입니다. 그러면 누르고 있어야 돼요. 손바닥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곳에 가져갈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손바닥을 더블 클릭해서 이 화면에 맞춰주는 건 뭐였어요? 컨트롤 0이죠. 돋보기 툴로 바꿔주는 임시 단축키는 뭐였죠? 컨트롤 스페이스. 지금 말씀드린 단축키는 작업 하나 하시면 진짜 몇백 번에서 몇천 번까지도 쓸 거예요. 계속 쓰이는 단축키니까 무조건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스페이스, 컨트롤 스페이스, 컨트롤 0. 이렇게 기본 단축키만 일단 말씀드렸는데요. 나중에 좀 더 필요하면 그때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축키를 잘 쓰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단축키를 써버리면 여러분이 제가 뭘 했는지를 모르죠. 예,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 툴들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왜 단축키 안 쓰고 이 다 툴들 이용합니까? 하시는데 저는 단축키를 써버리면 여러분이 모르시잖아요. 그죠? 어떤 툴을 선택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툴들을 이용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되도록이면 제가 말씀드린 단축키 꼭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기본 작업 환경과 도화지를 생성해서 글씨를 만드는 방법, 이동하고 기본 단축키를 이용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